안녕하세요. 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자, 오늘은 33회 휴직하지 않으시고 직장 병행으로 2년 만에 합격하신 김지수 평가사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분을 정말 모시고 싶었는데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분이 우리 카톡방에서 정말 사람들한테 많이 답변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해 하셨던 그 감평 최고님, AKA 감채님 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한번 모셔서 인터뷰를 하고 싶었습니다. 평가사님, 간단하게 이름, 나이 이 정도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33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김지수 감정평가사라고 합니다. 올해로 28살이고요. 1년 9개월 정도 공부 기간을 갖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전 직장은 어디 다니셨었어요? 네, 건축회사 다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장 병행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무휴직으로 하신 분 정말 드문데 그런 노하우 오늘 많이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처음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시험에 도전하신 계기가 궁금한데요.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일단 건축 회사를 제가 다녔는데 건축주분이 이제 감정평가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관련 이런 좀 전문직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분과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그분께서 감정평가사 시험을 한번 준비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정말 멋모르게 시작을 했죠. 네. 그분은 네. 감정평가사 되면 네. 뭐가 좋다 그랬어요? 지금 너가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하셨고, 그리고 어쨌든 회사 생활을 하는 것보다 어떤 전문적인 직업을 가져서 스스로 자신만의 그런 좀 무기를 갖는 게 살면서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이 또 전문 자격이시다 보니까 이제 자라면서 전문 자격사의 삶이 굉장히 괜찮구나 라는 걸 많이 느껴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감정평가사 공부 이제 해야 되겠다. 요건 언제쯤 결정하셨어요? 제가 이제 2020년도 10월 달쯤에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월 달이면은 이제 1차 시험까지 한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었군요. 예, 맞습니다. 공부 시작하실 때 네네. 첫 마음가짐, 각오, 어떤 각오로 시작하셨나요? 사실 저는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저는 사실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어려운 시험인 줄도 몰랐고 그냥 제가 그 군복무 할 때 공인중개사를 취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차 과목이 겹치다 보니까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쉬운 거예요. 그 겹치는 과목들이. 그래서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멋모르게 도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 시작하실 때는 몇 년 정도 생각하고 준비하셨었어요? 저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좀 맥시멈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돈을 벌기 시작하는 나이잖아요. 네네. 그때 시작할 때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딱 돈 벌면서 이제 돈 쓰면서 놀기 좋고 연애하고 이럴 때인데 그때 이렇게 좀 미래를 향해서 좀 더 다시 한번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저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체적인 공부 흐름 궁금한데요. 10월에 이제 스타트를 끊으셨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10월부터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1차, 2차 크게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 2020년도 제가 10월 달에 진입을 했는데 처음에 진입할 때는 이제 경제회계를 먼저 준비를 했고요. 제 공인중개사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민법, 학원론, 감관법 같은 경우에는 좀 나중으로 미뤄두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2차 실무를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10월부터 1차 보실 때까지는 네네. 1차 공부하시면서 실무만 끝까지 병행을 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차 시험 보고 나서 2차 시험 보기 전까지 한 3개월 정도 텀이 있잖아요. 네. 그때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일단 제가 이제 첫 번째 2차 시험을 볼 때는 목표가 실무 과목을 꽈락을 넘기자였거든요. 그래서 실무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삼방식이나 이런 앞에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공부를 했고요. 3개월 정도 실무를 준비한 후에 2차 초시를 치렀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이론이랑 법규 안 봤어요? 그 이제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그 3기 스터디 자료 이제 예시 답안 정도 보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구나 정도만 이렇게 보고 이제 시험장에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상 별로 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꽈락 넘기는 게 목표셨는데 네네. 결과는
어떻게? 제가 다행히 그 당시에 실무가 43.5점이 나왔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목표를 이뤄가지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평가사님이 43.5점 나왔을 때가 실무 정말 어려워가지고 네. 실무 과락 넘으면은 사실상 2대1이다 라고 한 시기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짧게 공부하셔서 네네. 과락 넘기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네. 그거는 이제 뒤에 얘기를 해보고 자 그러면은 2차 시험 보시고 이제 한 8월부터 이때는 이제 뭐 이론이랑 복귀를 하셨겠죠? 아니요, 저는 이론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질 않았고 일단 2차 시험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학원에서 실무 커리큘럼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실무 커리큘럼은 따라가면서 이제 한 8월부터는 법규를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럼 정말 실무 끝내고 법규 끝내고 이론 끝내고 예. 이런 스타일로 하셨나 봐요. 네, 한 과목씩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론은 언제 시작하셨어요? 제가 이론은 이제 올해 3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럼 이론은 사실상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공부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실무, 법규, 이론을 이제 하나씩 하는 평가사님입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요거는 저희 잠시 쉬었다가 일단 1차 먼저 얘기를 한 후에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요즘은 이제 학원 진도 따라서 시리버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커리큘럼 따라갈 생각 안 하고 일단 하나 하실 생각 하셨어요? 일단 제가 어쨌든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세 과목을 동시에 따라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딱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것만 과목별로 좀 이렇게 따라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목별로 준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저희 1차 공부 방법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